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그동안 국회 주변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발표를 보면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론을 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 단순한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때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아닌 절반 150석 이상이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200석이 되지 않는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는 주장을 저희는 해왔죠.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도 보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맞다 이런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걸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이런 하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내용적 측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행위 그 자체,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내란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죄를 넣었다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자체가 말하자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짜장 없는 짜장면이 돼버린 거죠. 그걸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을 했기 때문에 이 내란죄를 빼고 나면 한덕수 대행도 내용적으로도 탄핵할 사유가 이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끌고 왔을까? 이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기각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결론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들 200석이 아니라 과반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탄핵을 시킨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의 신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무한정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거의 기각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논리구조로 이어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이 분명합니다만 일부 헌법재판관들 특히 민주당 성향의 재판관들은 이것을 기각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머릿속의 생각입니다만 아예 이것을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일종의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덕수 총리 대행 월요일 날 기각되고 나면 한덕수 총리 문제, 이재명 대표 문제,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다음 주쯤이면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덕수 대행은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25년 3월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크게 돌려놓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정치 이벤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제 시선으로 본 지금의 상황은 이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